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줄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 오늘장 오전 시황 살펴보면 좀 강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직전 거래일에 이 뉴욕 증시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서 그런지 오늘 빨간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준수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연초부터 지속되어 온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7% 상승을 한 그 근간이 무엇이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가 잡히게 됨에 따라서 이제 12월 달 연준이 0.75% 금리 인상이 아니라 0.5% 빅스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연초의 금리 인상을 0.5%가 아니라 0.25% 수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강한 좀 상승의 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목요일에는요, 나스닥 지수가 7%가 폭등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약 2%가 넘게 폭등이 나오면서 자, 이제 기술주들이 저점을 다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또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뭔가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으나 아직 오전장 우리 증시에서는 자, 나스닥 지수는 폭등했지만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우리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가 파산하고 해킹당했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자, 우리 시장에서는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P2E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 우리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음에 따라서 사실 이제 실적이 견고한 우리 코스피는 지금도 강보합권 수준의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까지 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자, 이제 빠지고 있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요. 지금 컴투스 마이너스 13%,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 게임 관련주 마이너스 7%, 데브 시스터즈, 위메이드 맥스, 자, 게임 관련주로서 마이너스 5%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즈, 우리 시가총액 상위 게임 관련주들이 대다수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NFT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을 부양시키면서 가격 부양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고 우리 해킹을 당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암호화폐 가격이 몰락하면서 자, 우리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컴투스라는 회사는 FTX 거래소에 자사 우리 암호화폐를 이제 런칭을 시켰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네, 우리 코스닥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는 좀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은 우리 나스닥,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야겠지만 지금 FTX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로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 우리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게임 관련주를 보유 중이시라면 우리 거래소 관련된 파산이 회생으로 결론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결국에는 몰락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 게임 관련주들 몰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보유자분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 낙폭주를 싸게 잡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빠질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점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잘 노려보기 적절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우리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전부 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방송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단기간에 20%, 30%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아예 안 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로 한번 큰 시세가 나왔고 바닥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고 또 바닥이 온다면 그 바닥에서는 또다시 매수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노랑톡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장 시장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한 소식 속에서 이 국내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장세고요. 이 대다수 게임 회사들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점에서 다져볼 만한 종목들 오늘 가지고 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카카오뱅크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카카오뱅크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 계시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 사주에 참여했는데 우리 사주 가격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 조정받은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9만 원짜리가 16,000원까지 마이너스 75% 이상 폭락한 바닥에서 자,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카카오뱅크가 자 11월 2일 우리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저희가 방송에서는 11월 4일에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 2, 3, 4, 5거래일 만에 장중에 28% 가까운 상한가를 만들었고 자 오늘 장중에 플러스 9%까지 시세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자 11월 4일 방송에서의 종가 대비해서 장중 거의 40% 가까운 상승을 지금 고가 대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우리는 폭등한 고점에 있을 때 신규 성장하고 나서 좋다고 할 때 공략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이 안 좋다 무섭다 하고 포기할 때 그리고 그 포기하는 시점에서 누군가가 손바뀜이 이루어나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이 주식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초입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카카오뱅크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장중에 28% 시세가 분출된 자, 25,000원 구간의 캔들의 구간이 앞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보유자분들은 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난 10월, 11월 장중 고가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어낸 지점인 25,000원을 주요한 변곡점으로 잡고 2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시세 혹은 2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때 단기 시세 자율적으로 노려보는 형태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주들이 마이너스 80% 가까운 폭락을 겪고 나서 이제 좌절의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더니 또다시 그 추세 전환을 이루어낸 캔들 이상으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새로운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수급이 처음 들어올 때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40% 정도의 상승이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11월 4일 방송 보고 카카오뱅크 매수하셨던 모든 분들은 지금 수익권 분할 매도하시고 25,000원에 익절선, 지지선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정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1월 4일 날에 알려주신 종목이었고요. 오늘까지 40% 넘는 수익률 달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리뷰 종목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 11월 3일 목요일에 알려주셨던 종목인데요. 대성차투가 오늘장 또 고가의 장중에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자 5% 상승률 기록하고 있지만 음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뷰와 더불어서 추가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이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투자한 이슈 때문에 계속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뭐 리디북스나 이런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로서의 초기 투자한 업체들이 뭐 어디에 상장된다라는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6,000원까지 폭발이 나왔고 올해 7월 달 또 5,000원까지 또 폭발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5,000원에서 2,000원까지 마이너스 60% 폭락한 저점에서 자, 수급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 종목이 바닥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격 조정을 60% 받은 저점에서의 처음 거래대금이 강하게 유입된 돌파 구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11월 3일 방송 이후에 다음 날 장중 12% 그리고 그 다음 날 장중이 13%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이틀 만에 상승의 시세를 10에서 20% 정도 노려본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 캔들의 시작점을까지 다시 한번 눌러준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을 다진 이후에 자, 지난주 금요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더 큰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중에 자, 플러스 19%까지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장중 자, 플러스 14에서 15%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눌림목 구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약 30% 이상의 네, 이틀 동안의 추가 상승이 좀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성창투는 처음 거래대금이 터졌던 캔들의 시가 2,750원 구간 변곡점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자, 2,750원을까지 다시 조정문을 받고 이 2,7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네, 꺼진 상승도 다시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점은 아니지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 박스권 하단에서의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뭐 2주 전에 우리 11월 3일 목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방송하고 이틀 뒤 뭐 10에서 20% 그리고 지난주에 또다시 우리 뭐 20, 30% 추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빠지는 걸 여러분들도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타이밍 우리 매수 단기 시세 노려볼 종목으로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종목들 이미 폭발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우리 바닥까지 낙폭 가져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여러분들도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호시탐탐 손절 잡고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보는 우리 결정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오전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리뷰 종목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입장 방법 참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들어가신 뒤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게 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하신 뒤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탑 3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 3 종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DSR입니다. 네, DSR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실적주다라고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3분기에도 우리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오늘 뭐 장중에 오전장에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철금속 관련주로 뭐 스테인리스, 와이어, 로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자, 어쨌든 과거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 전에 이제 홍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해서 이제 전당대회 때 1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뭐 대략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 가격대 정도가 됐는데 자, 그 추세 하단에서 반복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빠졌을 때 우리 4,000원, 5,000원 부근에서는 물량을 조정 시 모아가다가 한번 시세가 나오면은 좀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근거는 첫 번째,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고가 13,000원 대비 반토막 이상 조정받은 과제 낙폭 구간에서는 자, 무너질 때가 여러분들의 매수 기회로 그리고 좋아지면 매도 기회로 나빠지면 매수했다가 좋아지면 매도
나빠지면 매수했다가 좋아지면 매도하고 나빠지면 매수했다가 지금 좋아진 구간에 여러분들이 보유자분들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빠졌을 때 다시금 4,000원, 5,000원까지 조정받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관심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바닥에서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모멘텀이 무엇일까? 사실 호재가 특별하게 나온 이슈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국에는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약 19%까지의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기염을 보였고요. 오늘 아쉽게도 시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9월 말부터 10월 달 그리고 11월 중순까지의 이 장중 저항과 이 장중 우리가 한계점을 시초 갭으로 뚫어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의 한계점이었던 5,100원을 깨면서 주가가 낙폭을 가져갔고 5,100원에서의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DSR 종목이 5,1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고 이 5,1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또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새로운 단기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전장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 관련주 우리 DSR 종목이 실적에 기반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자, 이 캔들만 보면은 파란색이라는 부분은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찍어 누르다가 다시 양봉 전환되면서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침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갭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5,1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이 종목을 우리 4,000원, 5,000원대까지 빠졌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2,700억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반기상 1,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3분기도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결산 실적 약 3,000억 후반에서 4,0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작년 한 해 동안에 135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어서 올해 결산 기준 영업이익이 약 400억 정도로 매출액은 2,7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35억에서 거의 1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우리 결산 실적 발표일까지 좀 유효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들어온 요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과거 이제 홍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1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과 대선 앞두고 또다시 다른 정치 테마군들로 좀 부각이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큰 시세를 분출할 만한 좀 여진이 있지만 지금 저평가된 종목으로 우리 DSR 종목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DSR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비철금속 제조업체로 3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서 오늘 좋은 수급을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DSR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시고 추가 전략 함께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 네이처셀입니다. 네, 네이처셀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네이처셀은 저희가 장중에 하한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30일 서울경제 네이처셀 민경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기록한 날 제가 이 종목을 탑3 종목으로 들고 오면서 자, 이 종목이 아직까지 회사가 망하는 이슈가 아닌데 일시적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하한가가 풀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누려보기 좋은 종목으로 9월 30일 금요일 탑3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그 다음날 장중에 29%까지 하루 만에 상한가를 잡아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오늘 자, 직전 고가를 돌파하면서의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약 89% 정도의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수는 하한가 풀릴 때 진행하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11,750원 저가 대비 장중 고가 한 80에서 90% 정도의 상승을 한두 달 만에 좀 노려보게 됐었던 종목인데 자,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근데 주식을 이제 오늘 장중에는 그 어떤 종목들보다 직전 한계점을 뚫어내면서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지만 저희는 몰릴 때
이 종목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하한가를 갔을 때 하한가 따라잡기를 진행해서 지금까지의 80%의 상승을 시장을 초과하는 상승을 노려보게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자, 수급 들어온 거 좋다. 오늘 네이처셀 수급 강하게 들어와서 장중에 9에서 11% 상승 가져가고 있는 거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싸게 사서 이 종목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자, 네이처셀 종목처럼 하한가를 갔을 때 불시에 저희가 저점 매수 과대낙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노랑톡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니까 자, 이유 없이 혹은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닌데 과대낙폭 과하게 조정받은 종목들의 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잡아야지 매수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로 과거에 5만 원 그리고 과거에 28,000원까지 이제 시세가 나왔던 네이처셀이 만 원까지 빠졌을 때 9월 말에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80에서 90% 정도의 상승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종목처럼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한국 BNC 종목처럼 하한가를 갔을 때 판단하셔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드시면 자, 거기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네이처셀 장중 우리 몸통을 바닥에서 머리 끝까지라고 했을 때 지금은 허리 위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유자분들은 자율적으로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어깨 정도 수준까지 분할로 수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처셀 후속으로 또 하한가 풀리는 종목들 우리 또 저점 매수기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방송 이제 다음 제가 탑3 종목으로 들고 온 종목과 노랑톡에서 이야기들을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망하지 않을 기업들의 저점 매수 기회를 함께 공부하셔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줄기세포 관련주인 네이처셀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수급 좋게 흘러 들어온 상황인데 9월 31일 날 하한가에서 잡아주셨습니다. 무려 90% 가까운 폭등이 나타났고요. 현재 머리끝까지로 비교해봤을 때 몸통까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에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0010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2위 종목까지 확인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일단 앞서 두 개 종목은 이미 시세가 나와버린 종목들이고요. 저희가 하한가 잡았는데 80%, 90%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었죠. 근데 오늘 컴투스 종목은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과대납폭주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도입부에서도 시장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FTX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고 기업 회생을 하겠다. 부채를 탕감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해킹당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의 그런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들을 해킹당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금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돼서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유동성을 공급해도 이 거래소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해킹 피해를 당하면서 FTX 거래소에 대한 이제 악재들이 우리나라 게임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 P2E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컴투스라는 기업이 이 회사가 FTX 거래소에 특정 코인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C2X라는 코인을 FTX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는데 그 코인의 총 그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가 돼요. 그럼 400억이 FTX가 파산되면은 이 코인의 가치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컴투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자, 컴투스가 만든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400억인데 자, 오늘 컴투스가 조정받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어요. 자, 400억에 대한 부분들 코인 결국에 FTX 파산해서 빵원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400억 정도의 손실인 반면에 오늘 컴투스가 장중에 조정받은 시가총액은 전일자 시가총액 9,300억 대비 마이너스 장중 실시간 13%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어서 자 코인 300억 정도 시가총액 없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 조정받으면서 저는 과하게
과하게 조정받았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라는 회사는 모바일 게임 이제 만드는 업체로서 실적이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5,600억 정도 이제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 500억, 올해 반기상 매출액은 3,200억, 영업이익이 큰 폭의 감소가 있었지만 11억 정도의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고 이제 하반기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다시금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10만 원을 찍고 단기 고가 우리 9월 19일 10만 원 고가 대비 현재가 35% 정도의 낙폭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회사가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하루 만에 지금 1,000억 원 이상 조정받았다. 근데 빠지는 이유가 FTX 발 악재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만든 코인의 가치가 얼마일까? 300억 정도의 가치인데 그 가치의 3배, 4배 이상의 과한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자, 공포의 사라라는 말처럼 저는 이 종목이 빠졌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장 이래 최저점이고요. 이 회사가 과거력을 보도록 하면은 2012년도 700억, 800억, 5천억 그리고 지금은 올해 매출액이 7천억대, 내년에는 매출액이 8천억대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지만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상장일에 최저점을 맞을 만큼 이 회사가 기업 종속에 문제가 있을 만한 이슈인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FTX 거래소에 코인 상장시켜 놓은 게 영원히 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본을 확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코로나 폭락장에서 무너질 때 잘 공략을 했다면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장중 고가 18만 원 장중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로 올라갔죠. 자,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65%가 무너졌습니다. 자, 지금의 과대낙폭에서 저점 구간 잘 공략하시다가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좀 수익을 편안하게 좀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주 컴투스 종목을 오늘 탑3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FTX 이슈들이라든가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좀 추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컴투스 종목을 새롭게 저점 기회를 좀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우리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추이와 컴투스 종목의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대망의 1위 컴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해외 FTX 코인 거래소가 좀 파산 위기에 점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속에서 컴투스가 선제적으로 좀 주가 조정의 흐름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단기 저점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주시면 참여 코드 0010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3위부터 1위 종목 화면으로 종목 정리해 보시고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남겨주셔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테크닉스하고요. 네? 한솔 테크닉스요. 네. 10%에다가 5,6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10%에 5,600원 매수 가격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TV 볼륨 좀 크게 틀고 계신다면 좀 낮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테레비는 좀 줄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현재 가격 5,42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시장님 사랑합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한솔 테크닉스를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되나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 하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 오래되신 종목이세요? 네. 언제 공략하셨는데요? 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아, 몇 개월 되셨어요? 그럼 네. 이제 아마 바닥에서 공략을 하셔서 지금 뭐 크게 물려 계신 구간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차트 보면서 뭐 추가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을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이제 10% 정도가 되셔서 일단 네. 뭐 빠졌을 때 다시 잡기 위한 이제 추가 자금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뭐 네. 지금 구간에서 저는 굳이 정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만약에 네. 추가적인 이제 추가 매수 비중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본전에서는 절반 매도했다가 빠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형태로 대응 전략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회사가 일단 네. 그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예.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당해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0%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부분들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라는 부분들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작년에 2021년도 장중 저가와 고가 대비해서 그 구간을 이탈하고 더 밑으로 조정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실적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좋아지고 네, 지금 실적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가는 지수가 안 좋아지고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저점 구간을 좀 이탈하고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2020년도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주가가 이제 여기 뭐 6,000원대 밑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직전 고가까지 회복하는 그림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네,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이제 낙폭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자, 앞으로 길게 본다면 저는 이 네. 종목의 고가가 자, 7,000원, 8,000원, 9,000원, 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수익 실현 하시되 뭐 일부 비중은 길게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지금의 구간이 자, 변곡점인 구간이 지금 두 가지 구간이 지금 변곡점입니다. 자, 올해 7월 달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 대량 거래를 만들었던 이 캔들의 시가가 이 종목에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았지만 자, 9월 달 시장 무너지고 이 5,500원, 5,600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이 종목의 저항으로 한계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조정받고 이 저항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림인데 자, 가능성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돌파하고 가느냐, 조정받고 눌렀다가 다시 5,600원 돌파를 시도하느냐. 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뭐 5,600원을 제가 언제 돌파한다 이런 건 이야기 드리기 어렵지만 자,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호재가 터지고 실적 좋으니까 뭐 실적 모멘텀이든 뭔가의 호재 뉴스와 수급이 붙어야 이 5,600원을 뚫어내면서의 추가 상승이 이제 6,600원 정도까지 상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 시청자님 평단가가 5,600인데 여기를 또 저항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수급 들어왔던 캔들의 조정 시가 4,900원대까지 좀 하락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당겨서 보도록 하면은 자, 과거에 5,600원권이 강한 자, 이제 저항인데 이 저항에서 조정받으면 그 밑으로의 이제 하방이 4,900 정도까지 열려 있고요. 4,400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4,900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추세를 돌파한 구간이 이제 4,900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평단가 왔을 때 이 종목이 뭐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돌파 구간에서 더 큰 시세를 누려보셔도 좋지만 자, 지금 거래량이 없이 그냥 여기 조정을 받게 되면은 밑으로 비중 절반 평단가 조절하셨다가 4,900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여기서 추가 대응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다시 5,600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 절반 매도. 그리고 남은 비중은 또 지켜보다가 돌파하면은 슈팅 구간에서 추가 시세 노려보시고 또 조정받으면은 4,900 부근에서 또다시 재공략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린 부분이 좀 이렇게 이야기만 드려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네. 4,900 부근 매수, 5,600 부근 일단 단기 매도. 4,900원을 매수. 네. 그리고 5,600 부근이 단기 목표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5,900 구간을 당연히 뚫어내면은 위로 시세가 크게 열려 있지만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여기가 단기 저항이니까 5,600에서는 단기 저항 목표가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4,900 내가 저가 매수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이렇게 좀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네. 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자 언제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자 수급이 들어와야 단기 시세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와야 단기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이슈가 없고 자,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지만 나중에 이 종목이 자 거래량 자,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 네, 거래량이 대략 지금 50만 주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자, 장중에 2만 주밖에 안 돼서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한솔테크닉스가 자, 거래량 30만, 50만 이상 터지면서 5,600원을 뚫어내면 자, 거기서 추가 시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시점에 다시 문의 주시면 네.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1593님께서 진에어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은 2만 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진에어 상담 지금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진에어 종목이 코로나 직격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적자가 올해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년 한 결산 정도까지 돼야 그래야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자, 코로나 터지고 5,000원 밑이었던 주가가 25,000원까지. 자, 이제 코로나 확산이고 항공편 다 이제 글로벌 항공편 다 안 뜨고 있는데 자, 위드 코로나 관련된 테마로만 시세가 올라갔거든요. 회사가 적자다. 올해까지는 적자인데 자,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가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우하향 추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최소 내년까지는 1년 이상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하반기에 자, 일본 이제 관광 재개가 모멘텀이 붙었거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엄청난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죠. 근데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완화되고 유커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그 모멘텀이 이제 진에어 종목이 이제 유커에 귀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테마주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자, 추세가 지금 네, 위로 지금 박스권 구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추세 하단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가 대응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고 그리고 추세 상단에서는 자,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셔서 지금의 우하향 추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대응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단가가 이제 2만 원 정도가 되시는데 사실 2만 원까지 시세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자, 한 18,000원 정도까지밖에 고점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 종목이 17,000원, 18,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네, 비중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중에 종목이 다시 빠져서 자, 10,000원 초반,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자, 거기서 다시 저가 매수 진행해서 종목이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추세 하단 매수에서 추세 상단 매도하겠다. 자, 이렇게 좀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결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진에어 종목이 우리 6월 14일 자, 대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 약세를 기록한 이 캔들 네, 우리 구간이 16,00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00원에서 16,000원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고요. 위로는 저는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우리 시청자분 손실 구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직전 고가 돌파 못하고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은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고 지지선 깨면서 낙폭을 다진 저점과 이중바닥과 삼중바닥 구간이므로 여기서는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다시 반등 턴에 네, 좀 손실을 복구하겠다.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덜어낸 비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안 좋은데 오래 걸리는 종목들보다는 우리 진에어 종목이 자, 바닥 짚고 저점에서 우리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 혹은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는 초입의 구간들, 우리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 네, 빠지는 구간에 공략하는 거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다음에 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까지 조정받은 종목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청산한 비중은 지금 바닥인 종목들로 교체해서 여기서부터의 큰 상승을 누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에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4829님인데요. 매수 가격은 25,000원,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자 자이언트 스텝 가격 살펴보니까요. 27,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효과에 대한 영상 효과를 주고 뭐 이런 이제 회사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붙는 회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은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 이슈로 작년에 메타버스, NFT, 게임, P2E, 메가 키워드가 붙었을 때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8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뭘로 나왔냐면은 메타버스 이런 핵심 메가 키워드의 테마로 주로 시세가 나오고 86,000원에서 15,000원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거의 70%, 80%가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그런 전략은 좋고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지금 25,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10,000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가격을 조정받는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근거는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추세를 전환시키는 캔들이 한번 포착이 됐고요. 그 캔들의 시작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눌림목 구간에서의 오늘 직전 고가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직전 고가인 21,000원을 오늘 종가상 뚫어내면은 위로 상방이 1차 23,500원, 2차 목표가는 저는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인 26,500원까지의 이 상방 구간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 터졌던 구간을 돌파하고 바로 시세가 나올지 눌렀다가 힘을 한번 더 모은 다음에 위로 상방이 갈지 아래로 상방이 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추적해야 되는 이슈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종목이 수급 가장 강하게 들어온 17,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가 보유가 가능하다. 근데 가능한 17,0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는 평단가를 한번 낮춰서 올라가는 과정 1차 21,000원, 2차 23,500, 최종 목표가 26,500원까지 우리 17,000원에 샀던 거를 2만 원 초반, 중반까지 분할로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변곡점은 위로는 21,000원 당분간 돌파하는지 돌파한다면 그 위로 23,500, 23,500도 뚫어낸다면 그 위로는 우리 26,500원 정도를 최종 목표로 비중을 덜어내고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주가가 다시 빠진다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15,000원의 저점과 17,000원의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가격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재공략 혹은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과대 낙폭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E&D에 대한 상담이고요. 9484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31,5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자 E&D 29,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E&D 종목은 저는 뭐 올라가더라도 본전권, 수익권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떨어지더라도 지지선 깨면은 저는 또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로 들고 가기 제가 봤을 때도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가 재무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 직후에 이제 시가총액 3,000억 정도까지 됐고 이제 2018년도부터 매출액이 200억, 500억, 900억, 700억. 그리고 올해 지금 실적이 1분기, 2분기 조금 실적이 나쁘게 조정받으면서 고가 44,000원에서 지금 고가 대비 뭐 몇십 프로 조정받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처음 시세가 나왔던 400원 가격 대비해서 지금 4만 원까지. 자,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가. 100배라는 10,000%의 시세가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100배 올라간 만큼 실적의 증가는 없었다. 물론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가 100배 올라갈 만큼의 실적의 폭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선제적으로 기대감과 테마주와 급등주 작전주 형태로 400원 안 되던 회사가 4만 원까지.
자, 100배가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그럼 밑으로 엄청난 하락이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의 지지와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31,500원 정도가 되시는데 저는 31,500원 구간까지 한 번 더 짧게라도 시세가 나오면은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자, 이날 11월 8일에 오늘 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는데요. 자, 이날 만든 장중 저가 27,500원을 깨는 경우에도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만약에 27,500원을 이탈하고 19,000원까지 빠지는데 19,000원의 지지선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밑으로 하락이 400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2만 원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주가가 50배가 올라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대폭락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고 거래량도 한 번 시세가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거래량과 매수세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없으니까 매수세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19,000원을 깨게 되는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엄청난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께서 27,500원 안전벨트 딱 매시고 본전 오면 매도하겠다. 그리고 E&D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종목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바닥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저점에서 과대납폭인 종목군들 위주로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랑 톡방도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신 뒤에 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상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21,0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하님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손실이신 것 같은데 좀 비중도 굉장히 크셔서 좀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게임, NFT, 메타버스 이런 테마들이 돌긴 돌 건데 결국에는 언제 도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거래 소발 악재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에 조금 빠른 출구 전략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분석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의 테마, 게임 관련된 테마로 과거 우리 작년 8월 달 11,000원 정도 1,900원 정도의 가격에서 3만 원 정도까지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넥슨이라고 하면은 우리 넥슨 게임즈가 이제 뭐 과거에 던전 앤 파이터가 중국으로 엄청난 흥행을 끌었고 던전 앤 파이터의 모바일 버전을 출시. 그리고 이제 던전 앤 파이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 15년 전 이때쯤에 이제 한번 넥슨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 회사가 개발은 다 돼 있는 거를 중국에 번역만 해서 넘겼더니 거기서 매출액이 1조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90% 이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원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의 아이템은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사실 원가가 0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나오는 것만큼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이제 넥슨이라는 회사인데 그 계열 회사로 해서 계속 시세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를 좀 반복하는 회사라서 어쨌든 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과 던전 앤 파이터의 중국 혹은 뭐 해외 시장 혹은 신작 게임들의 그런 방향성 그리고 넥슨의 그런 뭐 지분 인수나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적인 부분들을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만 빠르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요.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21,000원에서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21,000원 정도가 되시는데요. 자, 이 구간은 증시가 좋을 때, 증시가 폭락하기 전에 이 종목이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자, 몸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바닥이 10,000원 초반, 몸통이 20,000원, 그리고 최고가 머리 꼭대기가 30,000원이라고 한다면 자, 바닥에서 좌절할 때 이 종목의 평단가를 10,000원 초반에서 낮춰보시는 걸 고려하시고요. 자, 반등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단가를
가능한 10,000원 중후반에서 2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의 구간에서는 첫 번째 저점을 12,600원으로 다졌고 그리고 이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만들어진 이 캔들의 저가가 이제 1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밑으로는 12,000원, 13,000 정정하겠습니다. 자, 12,000원과 13,000원 가격대의 지지 반등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님 평단가가 좀 크기 때문에 길게는 11,000원, 1,9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10,000원 초반 가격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시고 15,000원, 17,000원, 19,000원까지 올라가면은 그 좋아지는 과정에서 비중을 덜어내겠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종목이 빠졌다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우리 신사님이 조금은 좀 유리한 가격에서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 추가 대응 고려하시고 올라가면은 평단가 2만 원, 19,000원까지 분할로 비중을 덜어내겠다. 이렇게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